죽음을 마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남.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도 죽음을 습관적으로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직면해 봐야 할 가치 있는 주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남으로서 죽음에 대한 의미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찰자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남은 문득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라고 하지만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시하지 못할 주제요 과제다. 언젠가는 한 번은 사람을 죽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사건이요 존재이니까 세남으로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4살 어간에 자고 일어나 보니 집에 아무도 없었다. 나를 잠재워두고 어머니는 마실 나간 것이다. 산촌 마을 위치에 2칸, 아래치에 2칸 처갓집,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보이는 그 집은 어린 세남에게는 너무도 웅장하게 느껴졌으며 세남을 삼켜버릴 것 같기도 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이제 혼자 죽게 생겼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와 압도당했다. 살기 위한 무의식적 몸부림으로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한차피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잔대 위에 있는 호롱에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 호롱불을 2 손으로 받쳐들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2세 발자국 걸었을 때 바람에 호롱불이 꺼졌다. 불이 꺼지니 조금 전의 어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어둠에 대한 공포.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반응이 일어났다. 금에 질려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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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정도 불렀을 때 마실 사람들과 어울려 노시던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알아들으시고 벗은발로 나를 맞이하여 안아주셨다. 최초로 세남이 느낀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이 공포는 너무도 컸던 터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몸살이 나곤 했던 적이 있다. 8살 때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몸살이 나서 며칠 아픈 적이 있다. 9살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 세남에게 낙엽은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낙엽만 봐도 죽음의 공포가 살아나 몸이 이겨내지 못해 몸살이 났던 것이다. 그 후로 20살이 될 때까지 가을을 싫어했다. 낙엽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가을까지 싫어한 것이다. 가을이 시작되면 단풍이 곱게 물든 것부터 싫었다. 고운 단풍이 곧 낙엽이 될 것을 생각하며 낙엽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4살 때 겪었던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기 싫어서 생긴 몸살 사건이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만 봐도 그 공포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다. 이런 죽음의 공포는 서서히 후퇴의 길을 걸었다. 세남의 나이 30이 되던 해 큰 형님이 돌아가셨다. 사람은
죽는 거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인식했다.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85세의 어머니는 매우 허탈해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일한 죽음인데도 내가 인식하는 것과 어머니가 느끼는 것은 너무 다름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형님의 죽음 후에는 살고 싶은 의욕이 떨어졌다. 그로부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3살 어른 새남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죽음에 대한 느낌은 지구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인생 무상이었다. 어머니가 내게 베푼 헌신적 사랑을 생각하니 나 같은 자식 낳은 어머니가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후로 주변에서 죽는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의미도 잊은 채 50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 나의 모두라고 생각했던 초혼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죽음과는 매우 달랐다. 가정이 깨어졌다고 생각했고 고2 딸, 중1 아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 우주가 무너진 암담함을 느꼈다. 2009년 9월 18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1시간 정도 지나 졸도했다. 깨어보니 2분 정도 경과되었다.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기 힘들어 졸도한 것이다. 졸도한 후 그 순간의 느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함이었다. 그 평안함은 곧 깨어졌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정리되고 바뀌어진 계기가 되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힘듦은 내게 태산이었지만 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이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사람이 나는 것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언제 죽어도 죽음은 이상할 것이 없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슬퍼할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건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암담함 등은 죽음이라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생긴 집착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죽음을 인정하고 나니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허무, 죽음에 대한 암담함 등은 종이 위에 써놓은 글자에 불과하다. 도리어 죽음이 있기에 삶은 빛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삶이 공포요, 허무, 암담함이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으로 너무도 겪어서 잘 알고 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죽음이 도리어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지 않는가.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필수다. 죽음은 사는 사람에게 소망과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는가. 죽으면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많다. 먹지 않아도 된다. 자지 않아도 된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만한 자유가 그 어디에도 없지 않는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당장 죽음을 선택할 만도 하지 않는가.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죽음은 찾아오는데 선택하는 수고를 왜 하는가 말이다. 현재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그나마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살아있으므로 행복할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즐겁게 살다 보면 죽음이 저절로 선물로 다가올 것이 아닌가. 새남은 죽음을 마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글로 보내주시면 엄선하여 본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이 벅차고 죽음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신 분이 있으면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더 보기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